자, 그런데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메이크업 피 프로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다고? 다시 볼까요? 빵원 0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거래소는 그 마켓 메이커 그리고 테이커 구분 안 지어서 수수료 매긴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코인원이 테이커와 메이커 피를 따로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아마 메이커 피가 좀 더 낮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메이커 피가 테이커 피보다 더 높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이상한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쪽 돌아가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래소고, 기본적으로는 테이커보다 메이커 피가 낮게 책정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거꾸로 돼 있으면 바보 같은데요. 물론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자, 그런데 그 일반적인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아예 0으로 책정했어요. 안 받겠다, 수수료. 시장을 형성해달라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아요? 코인베이스 프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만약에 그게 거래를 계속 촉진시키고 촉발시킨다고 하면은 이 조그만 피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갖고 피로 받는 게 테이크업 피만 받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안 받고 거래량 늘어나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거래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코인베이스 프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XRP가 상장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는 아니에요, 여기가. 하지만 나중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저 역시도 코인베이스를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코인베이스 전체를 다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몇 명 때문에 그러는데, 그 찰릴이라고 그 라 모시기 코인 만든 놈 있거든요. 아주 스캔 같은 놈인데 그 놈 때문에 좀 싫어요. 그게 여기 헤드 엔지니어예요, 코인베이스에. 저 왜 이런 놈을 고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마다 호불호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되면은 그에 따른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이미 메이커 피도 빵이에요. 굉장히 좋죠. 첫 번째 호재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XRP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리프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XRP가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 투기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죠?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투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XRP가 그냥 기대값으로 한 10만원까지는 가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은 가격을 다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져서 뭔가를 하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리프사는. 뭘 하고 싶은 거죠? 바로 XRP라는 디지털 에셋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플랫폼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의 장점을 이용해서 오늘날 현실의 금융 시스템에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바로 법정화폐들이 크로스에서 교환될 때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것들, 그런 것들 깨부시고 효율적으로 바꿈으로써 사용되는 브릿지, 바로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리 잡아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리얼 비즈니스 수요에 의해서 성공하고 싶은 게 바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거기에 가는 로드맵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보시는 게 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지금 그 길에 필요한 게 오늘 뉴스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니면 평범한 소식인지 그 척도를 판가름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명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되게 궁금해요. 어떤 얘기들 나올지. 이 리프사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이게 호재다, 그럼 얼마나 호재인지, 또는 이게 그냥 보통이다, 그냥 그저 그렇네, 또는 악재다, 이런 거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척도, 분명한 척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뭘 알고 계신가요? 그 척도. 아빠 또 방송한다, 방송. 아빠 방송 중이야? 이거 뭔데요? 이거 주스인데? 그래, 마시고 싶다. 할머니한테 좀 달라고 해봐요. 그래도. 이거 먹을래? 응. 알았어, 이거 줄게. 아빠가
쓰겠다. 이리 와 여기 일의 삼촌들. 이리 나와. 이거 우산 못 보니까 다쳐. 이리 와. 아이 참. 이리 나와. 우리 비 오는데 못 나가네. 그치? 내일 비가 와? 응. 어떻게 하는데 그거? 주스? 이리 나와. 아빠 일하네. 이리 나와. 네, 주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드리기 어렵죠. 주스 맛있게 먹어. 틀리면 악재. 자, 뭐냐면요, 척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를 상상하셨는지 생각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트위터 쓰시나요? 트위터 쓰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트위터를 안 쓰신 분 계시면 트위터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그 R3 코르뎁에서 이제 세틀먼트로 XRP를 지원하겠다, 이 소식 뜬 지가 한 달 지났죠? 한 2달 됐나요? 이 소식이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리플사 직원들이 이 소식에 반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누구도 안 했어요. 리플사 직원이 아무도 반응 안 했어요. 이 소식에 대해 코멘트조차도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XRP 자체를, 그러니까 리플사가 쓰는 엑스라피드처럼 뭔가 컨버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로직이 없고 그냥 XRP 레저상에서 XRP를 이동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리고 리플사 직원이 코멘트가 없다. 그 언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걸로 알 수 있어요. 리플사 주요 임직원들의 반응. 이 R3 소식은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반응을 안 했어요. 키타오 회장은 예입니다. 그 사람 리플사 직원이 아니에요. 리플사에 투자를 한 회사의 대빵이긴 하지만 리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로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아무도 반응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라이언 자곤 보이죠 바로? 이거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자마자 해피몬데이 선언했어요. 근데 얘만 그런지 아세요? 지금 리플사 임직원들 반응이 뜨거워요. 웰리라고 이분 아실 거예요. 바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BD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죠? 비즈니스 개발. 네,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인데 이 양반도 다른 소식은 전혀 언급 없다가 바로 이걸 했죠. 리퀴디티라고 달면서 이 소식을 바로 트윗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에미 요시카. R3 코르다 이 누구도 반응 안 했어요. 리플사 직원들이. 근데 코인베이스는 바로 반응해줍니다. 신났죠. 얘도 리퀴디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바로 요거예요. 리플사에서 일하는 주요 임직원들 트위터 반응을 보면 이 소식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바로 가늠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일제히 반응했어요. 일제히. 예를 들면은 비트루라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요즘에 눈에 띄는 거래소 있죠.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하는 거. 거기도 물론 리플사 임직원들이 반응은 합니다만 저렇게 뜨겁게 라이브로 반응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저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레귤러터리, 그러니까 규제 관련해서 일하는 헤드급 직원이 라이언 자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봤어요. 특정 소식에. 절대 반응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거에 반응하면서 해피먼데이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것만 봐도 대충 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냐면 저런 반응을 통해서 이게 과연 리플사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정도는 가늠이 가능하죠. 일제히 반응을 해줬습니다. 저 소식에.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저런 걸 봐서도 가늠이 가능하고 지금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인베이스 프로가 혹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나중에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리플사 주요 임직원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리프사 직원들 반응을 봐서는 어쩌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코인베이스 프로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드디어 XRP를 상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리고 마침 그런 코인베이스 프로가 마켓메이커 피가 수수료가 없어요. 아예 0%예요. 0원이에요. 받지 않겠대요. 마켓메이커들 와서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거죠. 지금 짝짝꿍이 잘 맞아요. 상황이 딱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어져 나갈지, 어떤 그림이 더 추가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소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의해서 호재라는 거. 코인베이스닷컴에 상장된 게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흐름 되게 좋아요. 남은 거는 코인베이스 프로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되겠다. 이 선언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판은 깔아져 있어요. 가격은 안 오르죠. 투기꾼들이 올려줘야지 오르는데 안 올려주니까 안 오르는 거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그리고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투기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주체들이 XRP는 10만원까지 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격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릿지를 통해서 진짜 리얼 비즈니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던가 또는 지금 코이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때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되게 여러 곳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먹잖아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래서 비율이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코이사는 그냥 다이렉트로 크리에이터들한테 소비자들, 컨텐츠 소비자들이 다이렉트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XRP를 통해서 그 환경, 그 웹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로 인해서 XRP를 리얼 비즈니스 수요에 의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거죠. 즉 가격 상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좋은 소식입니다. 투기적인 관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서밖에 없는 스캠들도 막 투기 펌핑해갖고 막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소식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투기 세력들한테. 그냥 본인들이 소재로 삼고 싶은 거 있는 그런 코인들 가격 끌어올리고 본인들 높게 팔면 그만이죠. 그게 XRP든 스캠이든 모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소식은 상관이 그닥 없습니다. 아예 가능성 있어요. 최성국님. 그 아까 공지 내용에도 그게 있잖아요. 공지 내용에도 별도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돼 있죠. 코인베이스 아직 사용 불가능하지만 코인베이스닷컴에 상장할 때 별도로 공지를 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정리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코인베이스닷컴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프로, 거기에 상장된 게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엑스라피드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게.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있을까? 게이트허브. 자, 지금 뭔가 좀 있는 게 게이트허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지금 게이트허브 설명드릴 게 바로 이 그림이랑 관련된 건데, 이 게이트허브 CEO거든요. 옆에는 잘 아시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프 CEO. 그러면서 1월 22일 날 저기 다보스 포럼에서 만났죠. 둘이 만났는데 익사이팅 뉴스 커밍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 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채널 고정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 채널 돌리지 말라고 계속 지켜봐달라는 의미죠. 그러고 나서요. 이 친구들이요. 어디 있을까? 자, 2월 22일 날
새로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XRP 레저상의 밸리데이터를 게이트허브가 참여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은 거, 더 많은 소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야, 이게 전부야? 익사이팅 뉴스를 전달해 준다면서 이게 전부예요? 하면서 질문을 남겼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죠? 그 댓글이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볼까요? 여기 있죠.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설명드린 게 이 사람인데, 야, 이게 전부야? 익사이팅 뉴스라며. 근데 밸리데이터 돌리는 게 전부냐? 하니까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하면서 메인 코스, 메인 요리는 몇 주 내로 들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몇 주 내로.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오겠다는 거죠. 이 소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3월이 끝나기 전에 이 약속대로라고 하면 3월 말까지 해서 익사이팅 뉴스가 뭔지 메인 요리를 꺼낼 겁니다. 이것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 왜 얘기하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죠. 얘도 지금 뭔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뭔가 참여를 하는 조짐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로도 역시나 조짐이 계속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파트너 거래소에 법정화폐 쌍이, 해당 국가 쌍이 있어줘야지 바로 엑스라피드 사용 자체가 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 또 어딨죠? 3월에 예정 대기돼 있는데 SBI VC.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엑스라피드 기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에 참여하는 그런 조짐 또는 모습, 소식들이 하나씩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허브는 얘네는 SBI처럼 뭔가 리플사에 투자하거나 리플사의 사업에 같이 뛰어든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얘네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리플 게이트라고 부르는 XRP 레저상에서 운영하는 분산화 거래소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밸리데이터를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밸리데이터의 의미가 갖는 건 여러분들 뭐죠? 기억하시죠? 밸리데이터는 XRP 레저상에서 추가되는 기능이라던가 기존의 기능들을 변경할 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를 가져요. 지금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참여한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뭐죠? 내가 XRP 레저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유기 때문에 지금 빗소라던가 그리고 기타 등등 엑스라피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투자한 회사들, 엔티티 데이터, 이런 회사들이 다 밸리데이터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수순을 밟았어요. 게이트허브가. 아마도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런 정황이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을 확인해 볼 때 가능성 높은 거는 아마 익사이팅 뉴스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참여할 겁니다.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되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SBI VC 3월에 거래소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죠. 그동안은 되게 베일에 감춰 있었는데 특정 소수 인원들만 쓸 수 있었고요. 하지만 3월부터 일반 거래소처럼 라이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SBI VC, SBI가 설립한 거래소죠. SBI는 어떤 회사죠? 리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리플사에 초기 투자했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SBI 리플 아시아라는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든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키타오 할아버지,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겠다. 그런 SBI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딱히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대충 짐작이 되죠. 엑스라피드 쓰기 위한 거래소로 키우는 거죠. SBI VC. 그게 바로 3월에 라이브로 들어간다는 거. 자, 되게 기대되는 소식들이 예정돼 있어요. 3월에 그리고 인스타램이 엑스라피드 예정돼 있어요. 인스타램도. 그리고 머큐리 FX 지난 스트리밍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걔네도 출격 대기 중입니다. 걔네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컨퍼런스 때 오늘 내일 지금 필리핀 테스트하고 있고 뭐 한주내라고 했나요? 필리핀도 쓴다고 했잖아요. 멕시코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 해서 10개까지 확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대를 할 계획이 있다고. 네. 지금 올해 안에는 분명히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저희가 목매단 게 뭔가요? 엑스라피드 쓰냐 안 쓰냐.
엑스라피드 쓸 수 있느냐 안 쓰냐 그거에 목매달았는데 한 10월 초 수요일 때 와서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좀 약간 아리달송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바로 머큐리FX가 그 의문을 풀어줬죠. 실제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어떤지 얘기했잖아요. 엑스라피드 써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감을 했고 최근에는 한 번의 송금으로 1,500만 원을 세이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엑스라피드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2019년 초인데 벌써 그 엑스라피드 쓸 수 있는 구간이 확장되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여하는 거래소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는 엑스라피드 볼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초기 상태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올해 막 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100개 이상의 고객들이 엑스라피드를 쓴다. 와 100개 넘어도 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안에.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한 8개인가 그렇죠? 사인돼 있는 데가. 그래서 올해 참여하는 그 고객 수만 엑스라피드 한 70개, 80개만 돼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넘어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7, 80개만 올해 안에 달성을 해도 대박이 아닐까. 그리고 7, 80개 달성했을 때 얼마나 엑스라피드 브릿지 볼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올해 포인트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그 레귤러터리 규제 관련해서도 각 나라에서 많이 풀어줘야겠죠. 근데 올해 안에 많이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중동은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미 거기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 태국도 그렇고 일본도 거의 정리됐고요. 그리고 영국도 클리어한 상태라고 얘기했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라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포인트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엑스라피드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참여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브릿지 볼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는 게 올해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거기에 코인베이스 그 아까 리차드래 찰리리라고 하는 그 스캔 만든 아저씨가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시킨 거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찰리리가 맨날 XRP 까는 거 아시죠? 스캠이라고. 건방진 놈이 지가 스캠 만들고서 누굴까 감히. 근데 그런 건방진 놈이 XRP를 맨날 비하하죠. 네, 그런 놈이 엔지니어 헤드로 앉아있는 게 바로 코인베이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상장됐습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게 많은 거라고 봐요. 코인베이스에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XRP를 조롱하고 되게 까내리게 바빴습니다. 이게 무슨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이냐?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중앙화된 거다. 맨날 허구한 날 까면서 심지어는 리프사 직원들과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프사의 승리기도 하죠, 이거는.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도 있어요. 코인베이스 이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까놓고서는 이제 와서 숟가락 얻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리프사한테 도움은 되니까 예. 이대로 다시 튕기지 말고 개기지 말고요. XRP가 성공하는데 예, 협조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상장 소식은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엑스라피 파트너 거래소로 과연 들어오게 될지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예,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까지 예상하냐는 질문이 또 나왔는데 제가 무당이면 좋겠어요.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송구하게도 제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싶네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그래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늦게 오신 분들 같이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텐데 이 영상은 최대한 빨리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